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크루젠 컴퍼니의 최병익 대표입니다. 네, 저는 한 가지 미션을 안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빨리 끝내달라는 미션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음악 인공지능 창작의 영역까지 넘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음악을 좋아한 소년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피아노를 쳐오고 있고요. 뭐 다들 그렇듯이 한 2학년쯤 되니까 듣는 소리는 다 치겠더라고요. 그리고 피아노 말고도 한 6가지 정도 악기를 더 합니다. 근데 저는 전자를 전공했고요.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뮤직 스타트업의 대표로 이제 한 1년 조금 넘게 아까 최현철 대표와 같은 케이스로 저희도 창업을 한 경우고요. 이 문구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 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 문구는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하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작년 다보스 포럼 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가리켜 한 이야기고요. 도대체 이것이 어떤 것이길래 혁명이란 단어까지 붙여가면서 설명을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하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근데 이 단어에 대한 정리를 먼저 조금 하고 들어가면 인공지능은 사람을 대신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입니다. 근데 머신러닝을 구현하는 여러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약인공지능, weak AI라고 하고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는 강인공지능, 막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거는 SF의 영역이라 뭐 이번 톡에서는 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이 뭐냐면 기존의 프로그램의 방식은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게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머신러닝이 어떤 거냐면 데이터와 아웃풋을 넣었더니 프로그램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짠다, 뭐 코딩을 한 줄 한 줄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구조의 파라미터들이 이제 비어 있는데 그 파라미터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가 그러면 어떤 거냐면 그 구조 뉴럴 네트워크의 예를 들면은 왼쪽이 그 인간의 뉴런이고요. 오른쪽이 그것을 모사해서 만든 퍼셉트론이라는 구조입니다. 저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풋이 들어오면 웨이트들이 있고 그것을 이제 곱해서 썸을 합니다. 더합니다. 그 값을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면서 아웃풋을 어떻게 낼지 이렇게 결정하는 딱 덧셈과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그렇게 이루어진 구조고요. 이것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놓은 게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쌓은 게 딥 뉴럴 네트워크예요. 이게 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핫하냐면 수십 년간 연구해오고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 구조가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수개월 만에 막 풀려버리고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좋은 성능을 내는지 설명할 수는 없고 이런 좋은 툴이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이 툴이 어떤 문제까지 어떤 영역에 어떤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는 아직도 그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기대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두 마리의 동물이 있는데 하나는 고양이고 하나는 개죠.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것은 뭐 3살만 돼도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컴퓨터에게 구별해봐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뭐 특성이 있죠. 고양이는 귀가 쫑긋해 보이고 개는 귀가 접혀 있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치와와와 머핀이 섞여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고양이와 아이스크림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보면은 그래도 약간 헷갈리지만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기계한테 이걸 구별해봐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딥 뉴럴 네트워크로 쉽게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학습하는데 코드가 몇 백 줄밖에 안 돼요. 그 원래 큰 프로그램 뭐 그 크롬 같은 브라우저만 짜더라도 한 1000만 줄 이렇게 짜거든요. 그런데 요거 짜는데 100여 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엄청난 혁신인 것입니다. 이게 아까 두 번째 톡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미지넷이라는 컴피티션입니다. 파란 것이 에러율이고요. 빨간 선이 인간의 인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파란 선은 낮을수록 좋은 건데 2012년부터 딥 뉴럴 네트워크를 딥러닝을 써서
이 알고리즘이 갑자기 좋아지더니 2015년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에서 초기에 발표했던 유명한 영상인데요. 아타리라는 게임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게임을 어떻게 학습을 시켰냐면 이미지를 그대로 다 주고요. 그냥 점수를 알아서 네가 최대로 내봐라는 인스트럭션만 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막 지금은 또 잘 하는데 한 4시간 정도 학습을 시켰더니 이제 가르쳐 주지도 않은 짓을 합니다. 얘가 보시면은 막 위로 이렇게 공을 튀겨 올려가지고 자동으로 막 이렇게 깨는 이런 식의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기대를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내서 이게 이슈가 됐던 아주 유명한 영상이죠. 미술에도 왼쪽 위에 그림이 원본이고요. 그 나머지 그림들은 화가의 화풍을 따라 그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미술도 이렇게 따라 하죠. 벡터 공간에서 언어가 사실 그러니까 기계는 숫자를 잘 다루는데 언어를 다루기 힘드니까 이것을 이제 그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벡터 공간의 숫자로 이렇게 벡터 공간에 매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연관성들이 아주 숫자와 그 디스턴스라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과 아주 이게 연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맨과 우먼과 킹과 퀸의 거리가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로 매핑이 되니까 연산도 가능해지고 번역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몇 가지 실험을 해봤지만 이건 넘어가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음악 영역에서의 인공지능은 어떻게 활약을 하고 있을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글에다가 인공지능 작곡이라고 쳐보면은 이제 음악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가 곧 작곡을 대체하고 예술 활동을 대체할 것처럼 자극적인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콧노래만으로 한 곡 뚝딱 삼성전자 사내벤처 인공지능 작곡 시대 예고 저희거든요. 예고한 적은 없는데 저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그 마코프 모델이라는 이제 10수년 더 된 이제 모델이 있는데 이런 모델이 있고요. 음악 작곡을 하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 그리고 요즘 수년 전부터 유행하는 딥러닝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사실은 마코프 모델이 아직까지도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음악에 있어서 그 이유는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은 구글 딥마인드에서 한 딥러닝으로 만든 작곡입니다. 단순하죠. 딥러닝으로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구글 가장 잘한다는 구글도요. 뒤에 뭐 반주가 더 붙긴 하는데 그건 다 사람이 붙인 거고요. 요거는 데디스카라는 소니 CS 랩에서 이제 비틀즈의 음악풍을 따서 만든 음악인데요. 이게 코드 진행은 상당히 비틀즈의 화풍을 잘 땄습니다. 근데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한 사람은 다 사람이 한 겁니다. 그리고 소니 CS 랩에서 딥바흐라는 이제 코랄 사성부 음악을 이렇게 바흐의 음악을 학습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 음표들은 다 기계가 만든 거지만 연주는 이제 사람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 영역에서의 테크는 사실은 딥러닝보다는 마코프 모델이 더 예전 모델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아직도 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심볼릭 데이터, 그러니까 미디 파일이나 뮤직 XML 같은 이제 심볼릭 데이터, 오디오 파일은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많지 않은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그래서 멜로디나 코드 진행, 뭐 사성부 음악 정도를 음악이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어떤 음을 어떻게 연주할지 악기의 소리를 모사한다거나 연주 패턴을 모사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그래도 제일 잘 따라하는데 나머지 악기들은 아주 걸음마 수준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스타일을 어느 정도 모사하는 그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근데 기술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음악이란 무엇일까요? 뭐 음악에 대한 정의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하나인 음악은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컨텍스트를 거쳐서 나오죠. 뭐 어떤 교육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뭐 문화나 성격 그리고 뭐 종교, 뭐 이런 감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를 음악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전달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기계가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는 기계가 메시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글, 뭐 그림, 그리고 연극,
그리고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메시지를 담아오고 전달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SNS가 되어 왔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이런 매개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악만 아직 SNS가 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사실 음악을 작곡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으로 감정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작곡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음악을 빌려서 감정을 전달하죠. 그냥 내 감정이랑 비슷한 가사를 찾아서 듣는다거나 뭐 예전에 유행했던 싸이 도토리 500원 주고 좋은 음악을 이렇게 걸어놓고 내 홈페이지에 오면 이게 내 감정이야 내 메시지야 이렇게 전달하곤 했었죠. 그런데 음악을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하면은 이것도 사람들의 이런 음악으로 청각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허밍이 그냥 음악이 되고요. 그걸 이제 쉽게 쉐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허밍은 메시지고 그것을 이제 음악이란 그릇에 담아서 소셜 미디어에 공유를 하는 건데 메시지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컨테이너, 음악이라는 컨테이너에 담는 작업은 뭐 화성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계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결국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네, 흔히들 예술에는 감성, 뉴스를 하나 기술엔 보실게요. 이성이 필요하다고 하죠. 네, 그렇다면 이런 예술가와 신기술을 만드는 창업가가 만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상상이 현실로 바뀌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네, 실내에 가득 흐르는 오케스트라 선율. 그런데 이 연주에는 아무런 악기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의 목소리와 스마트폰만 필요했는데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해도 되지만 음치가 해도 다 인식을 해도 네, 이렇게 흥얼거리기만 해도 즉시 악보로 만들어서 연주까지 들려주는 스타트업 기술입니다. 악기를 전혀 다루지 못해도 또는 노래를 잘 못 불러도 민망해서 넘기겠습니다. 옥주현 씨랑 그때 1년 전에 이렇게 쇼케이스를 한 적이 있고요.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허몬이라는 앱이고요. 허밍을 하면 긴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허밍을 하면은 악보가 돼서 나오고요. 보이시나요? 네, 악보가 돼서 나오고 여기에다가 뭐 피아노로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그 멜로디를 딴 다음에 반주를 알아서 붙이게 되는 겁니다. 뭐 오케스트라 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데 되게 좋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넘기고 있어요. 네, 락. 그래서 허밍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해서 곡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제 허몬이라는 앱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아직도 개발이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베타 버전을 저희가 안드로이드와 iOS에 지금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허몬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다운을 받아서 베타 버전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기술들이 들어갔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베타를 출시를 해놓고 아무 홍보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서 다운로드를 한 50만 정도 그냥 받으셨고요. 그 중에 한국인 40%, 나머지가 60%는 외국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몬 저희가 서버를 연 지가 한 2달 정도 됐는데 한 달에 10만 곡 정도가 계속 만들어지더라고요. 사용자들 계속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정말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원했고 음악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내가 음악으로 내 감정과 스토리를 전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있으시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올해 6월 달에는 한국 그 스타트업으로서는 최초로 그 미뎀랩이라는 이제 음악 스타트업의 가장 큰 컴피티션에서 저희가 우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얘기하다가 회사 자랑으로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성공을 했는데 다시 인공지능 얘기로 들어와서 인공지능이 잘 하는 것은 어떤 숫자를 다루고
반복적인 것을 많이 빨리 하는 걸 잘하고요. 모사를 잘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텍스트나 경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도출하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그걸 따라는 하죠. 음악을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고 기사를 막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메시지 자체를 기계가 만들 수 있을까? 예.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음악 인공지능 창작의 영역까지 넘볼 것인가? 아직까지 넘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좋은 파트너이자 도구로서 공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